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허영만의 주식 타짜 네 번째 주인공 블래시 자산운용의 백지훈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백지훈 대표님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치 투자의 대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인 백지훈 대표님의 성공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보고, 과연 장기 투자만이 좋은 것인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좋은 수익률로 꼭 보답을 해줄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백 대표님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 대표님의 성공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88 서울 올림픽 때 한국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주식도 되게 핫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보시던 주식책을 우연하게 보게 됐고, 그 주식책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요, 대표님이. 하지만 중학생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그렇게 주식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부모님이 매달 10만 원씩,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10만 원씩 용돈을 주셨고, 그 용돈을 군생활하는 동안 계속 차곡차곡 잘 모아두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총 250만 원이었고, 제대한 다음에 그 250만 원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98군번인데 백 대표님은 98년에 제대를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네요. 98년이면 어떤 얘기 나오실지 벌써 감이 탁 오시죠? 50대 이상 슈퍼개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두 가지. IMF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98년에 250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됐다고 합니다. IT 버블이 잔뜩 끼고 있던 시기여갖고 뭐 골라서 사기만 하면 다 올랐다고 해요. 학교도 안 가고 남들은 게임할 때 본인은 PC방에서 주식 매매 프로그램 깔고 맨날 주식 매매를 했대요. 그렇게 주식 매매를 해서 시드머니 250을 8천만 원까지 불렸다고 해요. 와, 엄청나죠? 3배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심지어는 백 대표님 소문을 듣고 돈을 싸들고 찾아와서 손해나도 좋으니 내 돈도 좀 같이 좀 운영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 계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대신 운용해주는 계좌도 몇 개씩 있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99년 말부터 주식 열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니 IT 버블이 팡 하고 터져버리죠. 수익률이 좋아서 본인 계좌가 불어날 땐 좋았는데, 남의 계좌를 대신 운용해주기 시작했을 때가 한국 주식시장 정점이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내리막을 탄 거죠. 그래도 백 대표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 계좌 지금 막 깨져나가는 것도 정신이 없을 텐데 대신 운용해주던 그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본인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다 돌려줬다고 해요. 이거 진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 깨지는 것도 저 같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남의 돈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잖아요. 아, 이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갚아주고 나니까 250만 원 빚만 남았대요. 250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8천만 원까지 불렸다가 결국 남은 건 250만 원 빚만 남은 거죠. 백 대표님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를 한 후에 좀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주식을 하고 싶어서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권회사에 취직을 해서 꽤나 고연봉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능력자신 것 같아요. 생활비 쓰고 남은 월급 모아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월급 모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고 그게 또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수익의 절정이 2008년이었고 2008년에 3억 정도 되던 계좌가 4억, 5억, 8억, 10억까지 불더니 금융위기가 딱 터지기 전에 최고 절정 갔을 때는 28억까지 계좌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년 만에 3억이 28억이라뇨. 9배 수익이야, 9배 수익. 와,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2008년에. 2008년 9월부터 주가가 쭉 내리막을 타더니만 결국 28억 다 날아가고 딱 3천만 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백 대표님의 두 번째 실패였고 본인 피셜에 의하면 그때 완전 패인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28억까지 불렸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 벌었으면 됐는데 조금 후회스러운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를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하네요. 그래, 6, 7년 동안 내가 28억까지 불렸는데 또 다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열심히 또 주식하면 또 28억 벌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장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을 열심히 쳐다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 가치 투자라는 것, 기업의 가치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떴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증권회사에 다니셨다 보니까 주위에 좀 소위 말하는 주식 고수라는 분들을 조금 알고 계셨나 봐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능력에 28억까지 불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내 경험에 저런 고수들, 다른 분들의 그런 능력까지 플러스가 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 대표님도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식 고수들과 모임도 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꾸준히 하셨고 그거를 또 23억까지 불리셨대요. 20억이 뭐 장난이야? 저도 지금 직장인 투자자잖아요. 굉장히 부러운 수치고 너무 부럽네요. 언제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수익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해요. 그 4, 5년 동안 거의 2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23억으로 200억. 야, 이건 또 거의 10배입니다. 이분은 10배는 장난인가 봐요. 네, 여기까지가 백 대표님 성공 히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주식에 타이밍이란 없는 걸까요? 많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다. 좋은 회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발굴을 해서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수익을 안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의 대가들, 특히 외국에 있는 주식의 대가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이런 주식 대가들도 항상 그런 장기 투자를 많이 권하기도 하고, 저도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묘하게 설득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은 회사를 정말 잘 골라낼 수 있는 공부가 됐고 그런 능력이 된다면 주가의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인데 10년 있다가 50,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배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이 10년 동안 10,000원에서 50,000원을 가는 과정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오랫동안 꾸준히 오르기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해서 10,000원에서 50,000원을 찍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0,000원에서 50,000원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000원일 때 사서 50,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보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내려갔을 때는 사고,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했으면 같은 10년 동안 10,000원에서 50,000원인 주식의 주주였을 때 후자가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너무 주린이 같은 생각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거든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좋죠. 근데 거기서도 정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회사의 가치를 그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주가의 그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또 그렇게 예상할 수만 있다면 무작정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흐름을 잘 타는 게 더 수익률의 극대화를 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백 대표님 편에서 그 백 대표님이 본인의 사례를 얘기한 게 있으세요. 투자 금액이 적었던 초기에는 주식을 샀다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면은 바로 파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단기 투자인 거죠. 그런데 어떤 주식은 샀는데 오르질 않는데요.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이 주식이. 회사 자체가 성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게다가 그런 회사가 은근히 또 많대요. 그런데 수익이 계속 나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서서히 생각이 조금씩 바뀌셨다고 합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좀 보유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기 투자가 더 이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대표님 말씀으로는 몇 개월이나 뭐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빨리 오르면 팔아야 되니까 좀 거기에 맞는 종목을 찾는 반면에 이제 긴 호흡을 바라보고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좀 고르는 종목 자체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 백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거기서 기간을 보면 막 존리 대표나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얘기하는 정말 긴, 정말 초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백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는. 물론 10년, 20년도 얘기하셨지만 뭐 몇 개월, 1년, 2년 이런 것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막 엄청난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본인 경험담 얘기 하나 더 해주셨어요. 예전에 게임 관련 주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이 게임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 보니까 아마 애니팡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 게임 요즘 난리 났다고 수익 대비 막 분기 수익 뭐 월간 수익 보니까 수익 대비 막 주가가 너무 싸다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백 대표님도 그 게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게임의 유행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 후에도 그 파급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게임의 유행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죠.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게임을 만들려고. 뭐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도 아니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돼서 회사의 수익은 성장하기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하셨겠죠.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나빠질 거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좋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나빠지기 전에 빠져나오면 될 거잖아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백 대표님은 난 이제 단기 투자 안 해. 그리고 결국 투자를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게임 회사 애니팡의 결과는 다들 아시죠? 요즘 누가 애니팡 하나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애니팡도 막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예전에 그렇게 유행할 때 파급력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지금은 수익이 그때보다는 안 좋겠죠. 물론 다른 게임으로 대박을 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온 예를 보면은 그 이후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때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백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는 맞았대요. 하지만 돈을 번 건 단기간에 이 승부를 계산해서 그 주식을 탁 산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많이 권유해 주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 성공할 만큼 그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기업의 흐름에 맞춰서 단기 투자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 정말 유명한 우량 기업들, 그동안, 예를 들어 10년의 기간을 본다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좀 수익을 많이 봤을까요? 10년 전 시총 10위 안에 들었던 기업들 중에 현재까지 시총 10위 안에 남아있는 살아남은 기업은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조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스캘핑이나 이런 스윙 투자가처럼 정말 짧은 정말 말 그대로 단기에 이루어지는 이 단기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달이라든지 아니면 1년, 2년 정도 요 정도 짧은 기간에 그 기업의 흐름을 잘 타서 이슈나 모멘텀이 붙는 그런 기업을 잘 연구해서 그 기업의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영만의 주식 타짜 네 번째 주인공 블래시 자산운용의 백지훈 대표 편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정말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이거를 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 같은 주식 초보나 주린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기법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외국 대가들이 지은 책을 좀 보면 장기나 가치, 이런 투자 쪽으로 많이 좀 읽다 보니까 그런 쪽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우리나라 슈퍼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주식 고수들 얘기 들어보면 단기 투자도 그렇게 위험하기만 한 그런 주식으로 치부를 해서 아예 쳐다도 안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 단기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좀 열심히 같이 한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이렇게 투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